김고은과 정혜인 두 배우의 풋풋함과 연인 관계를 표현하는 연기는 참 좋았습니다. 영화가 아니라 진짜 연인 사이처럼 보일 정도로 두 배우가 연기한 미수와 현우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배우들의 연기가 좋았다고 영화도 훌륭했다 말하긴 어려울 것 같네요. 영화 유열의 음악 앨범은 닿을 듯 말 듯 가까워지다가도 멀어지는 미수와 현우의 애틋한 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75년생인 둘은 은자와 미수가 운영하는 빵집에서 1994년에 우연히 만납니다. 현우는 빵집에 와서 다짜고짜 두부나 콩으로 된 거 있냐고 묻고는 잠시 후 근처 가게에서 두부를 사 먹죠. 소년원에 갔다 온 현우는 잘생긴 외모 덕에 은자와 미수의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현우의 잘생긴 외모 덕에 빵집 앞엔 여학생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도 보여주죠. 저는 현우라는 캐릭터의 이런 설정에서 조금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정혜인 배우 잘생긴 거 누가 모르나요? 여성 관객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외모인 건 물론이며 이전 작품들을 통해 이런 역할에 너무나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선 정혜인 배우가 연기한 현우의 잘생김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요. 오히려 저는 현우의 잘생김이 영화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째로 아날로그적 감성을 자극해 공감을 통한 감동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영화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를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그 시절을 살아온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만한 평범한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재미만 얻을 뿐 아니라 추억에 잠기는 경험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현우라는 캐릭터의 설정은 안타깝게도 만들어낸 인물이란 느낌이 강합니다. 물론 영화는 어디까지나 가상의 이야기니 어떤 설정을 가지고 있든 현실에서 가능하기만 하면 그런 설정을 적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대놓고 레트로 감성 멜로를 표방하면서 정작 이런 영화상 시간 배경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인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 설정을 빼버린다면 굳이 레트로 감성을 표방할 이유도 없죠. 아쉽게도 현우는 공감을 위한 캐릭터가 아니라 감상을 위한 캐릭터입니다. 남모를 아픔을 가졌지만 그걸 쉽게 드러내지 않고 또 굉장히 순수하면서 지고지순한 굉장히 잘생긴 남자라는 다분히 소설 속 주인공 같은 설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화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현우의 잘생김을 강조하는 탓에 현우라는 등장인물이 가진 아픔이 묻혀버립니다. 현우가 소년원에 가게 된 건 친구들과 학교 옥상에서 장난치다가 실수로 친구를 죽게 했기 때문입니다. 고의는 아니었죠. 이 일로 현우는 소년원에 가게 됐고 현우와 친구들은 모두 죽은 친구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현우 외 다른 친구들은 굉장히 불량하게 묘사됩니다. 배달 일을 하는 친구 한 명이 현우가 빵집에서 일하는 걸 알게 되자 한 명 한 명 빵집으로 모여드는데 욕을 하며 큰 소리로 떠드는 탓에 은자는 현우의 친구들을 빵집에서 쫓아내죠. 나중엔 친구가 소개해준 일자리가 사기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느라 미수와 만나지 못하는 일도 생기는데 현우는 이때 우리 멀쩡하게 좀 살자고 친구들에게 소리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현우의 친구들은 영화상에서 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현우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현우의 친구들이 나오면 현우에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동시에 열심히 살려는 현우의 모습을 더욱 강조해주죠. 그런데 막상 결말쯤에 나오는 친구 태성과의 장면에서 현우는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현우가 실수로 태성이 운전한 차에 휴대폰을 두고 내리고 마침 그때 미수가 전화를 해서 태성이 대신 전화를 받았으며 이 일로 태성을 통해 현우의 과거를 미수가 알게 됐다는 굉장히 자기적인 전개는 그렇다 치더라도 태성이 운전하는 학원 봉고차 문을 박살내놓고 정작 멱살 잡고 하는 말이 멀쩡하게 살자라니요. 뭐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건 미수에겐 들키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를 태성 때문에 들켜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멀쩡하게 살자고 화를 내는 건 과거의 일로 계속 죄책감을 느끼는 현우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미수에게 과거를 들킨 자신이 멀쩡하지 않다는 건 결국 과거는 과거로 덮고 잊자는 얘기가 되니까요. 현우가 친구들을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걸로 봐서 원래부터 죄책감은 있지만 과거는 과거로 덮으려 했다고 보려고 해도
태성에게 가기 전 미수와의 대화에서 있었던 일이 없던 일이 되냐고 본인 입으로 말했으니 결국 저 멀쩡하게 살자는 대사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됩니다. 게다가 여기서 태성은 현우에게 한마디 하죠. 그날 거기 있던 애들 중에 멀쩡하게 사는 애들 있느냐고. 우리 다 똑같이 실수했는데 너만 용서받은 것 같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손을 봐야 하는데 얼굴만 봐서 잘생긴 너만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사는 것 같다고요. 여기서까지 현우의 잘생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야 하나 싶습니다.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 얘기하려는 영화도 아닌데 계속 현우가 잘생긴 것에 대해 얘기하고 심지어는 태성의 입에서도 저런 대사가 나오니 결국 현우는 잘생긴 얼굴 덕에 그나마 다른 친구들보단 잘 사는 캐릭터가 돼버렸죠. 현우뿐만 아니라 미수가 일하는 출판사 대표인 종우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루한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잔잔한 맛에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종우가 등장하고서부터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역시나 초라한 남자 주인공한테서 여자 주인공을 뺏어가는 능력남 포지션이었습니다. 공중파 1일 드라마도 아니고 굳이 미수와 현우의 이별에 제3자가 등장했어야 하나 싶어요. 과거를 들킨 현우가 미수의 손을 뿌리치고 집을 박차고 나왔을 때 이미 미수는 현우에게 실망하고 현우를 떠났습니다. 그럼 거기서 계속 이어가서 지금까지처럼 둘의 문제로서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지, 영화 막바지에 왔다고 어거지로 정우라는 등장인물을 통해 극적인 장면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정우가 미수가 예전에 살던 빵집을 인수할 거라며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부분, 그러니까 다시 빵집을 찾기 위해서 미수가 정우한테 간 거라고 보려고 해도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빵집을 어쩌다 그만두게 됐는지도 나오지 않고 미수가 빵집에 대한 애착을 보이는 장면도 오랜만에 빵집 자리 가서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하는 단 한 장면뿐입니다. 물론 머리로는 그 빵집이 미수에게 소중한 곳이란 걸 알지만 극 중에서 충분하게 감성적으로 전달되진 않았다고 봅니다. 정우라는 캐릭터가 남긴 건 그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청바지에 흰 티 입고 멋지게 달려가는 정혜인, 그거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현우의 캐릭터성이야 레트로 멜로에 적합하지 않다 뿐이지 그래도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연기로 중반부부턴 설정에 상관없이 몰입하는데 크게 방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정우는 아니었어요. 미수에게 관심 있어 보이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이긴 했다곤 해도 마지막쯤 가서 갑자기 지나치게 야비하고 치사한 말들을 하는 등 멋진 장면 뽑아내기 위해 급조한 악당이란 느낌이 강했습니다.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영화의 잔잔한 감성만큼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잔잔함이 마음에 들었던 만큼 결말쯤 가서 갑자기 이야기의 흐름이 격해지는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영화 초반의 잔잔한 느낌을 끝까지 계속 이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